안녕하세요, 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법무사 채널에 맞게 법무사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물론 지금 현재 시험으로만 법무사를 선발하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됩니다. 제가 원래 채널의 성격상 법무사가 어떻게 되는지, 법무사 시험에 대해서, 난이도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제도를 얘기하는 게 맞지만, 제가 앞에 사법시험에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가 어떻게 선발되는지 말씀드렸죠. 법무사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현재 사법시험 제도나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변호사를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선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이 법무사 제도를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다른 제도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앞에 다른 제도를 얘기할 때 이제 훨씬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법무사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얘기가 아마 법무사 시험은 어려운가요? 이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법무사 시험이 어려운지 쉬운지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하냐, 이 시험을 누가 응시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최고 수재들이 모두 다 법무사 시험에 응시를 하면은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붙기 어렵겠죠. 아무리 쉽게 내도 선발 인원은 120명만 선발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올라가겠죠. 쉽게 내면 각 과목당 한 문제만 실수해도 탈락할 수 있겠죠. 시험 응시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예전에는 사법시험과 병행을 하거나 아니면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약간 난이도를 낮춰서 법무사 시험에 응시를 하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법무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분들 중에서도 전업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 수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토탈에서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이미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사법시험과는 좀 다른 민사집행법이라든지 부동산 등기법, 형사법, 그런 절차법만 공부하면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헌법, 민법, 상법, 사법시험과 겹치는 과목은 1차 시험 볼 때도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보고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이제 2차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죠. 전략적으로 사법시험과 겹치는 과목은 고득점 전략으로 가고, 제가 처음 접하는 절차법, 부동산 등기법, 민사집행법이라든지 그런 과목은 고득점을 받기보다 꽈락을 면하는 전략으로 가죠. 법무사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의 실력 차이는 아주 극과 극이에요. 그만큼 오래 준비하시거나 오래 준비를 했는데 실력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붙는 게 아니에요.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라 보니까 약간 스킬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법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한다면 부담이 덜하겠지만, 전업으로 법무사 공부만 한다고 하면 상당한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전업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자기 직장이 있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내가 이 공부가 맞다, 이 정도면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공부할 수 있겠다. 하루 12시간 공부를 한다고 해도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는 약간 그렇게 공부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라든지 회독수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알아야 그게 가능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게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업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직장을 다니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후에 전업으로 선택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나이가 이제 좀 차니까 30이 넘었죠. 31인가 2인가. 그때 이제 사법시험 폐지되는 날짜는 잡혀있고, 그래서 어떤 다른 자격사 시험을 한번 봐볼까 여러 가지를 봤죠. 자격사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법무사였죠. 최악의 경우 법무사라도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법무사는 모든 과목이 다 법과목이니까 접근하기가 쉽죠.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접근하기가 쉬워요. 원래 법무사 시험 1차 시험에 민사집행법이 들어가지 않고 1차에 형법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민사집행법이 바뀌어서 사법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법무사 시험으로 전향하기가 약간 어렵게 됐더라고요. 민사집행법을 접해본 적이 없잖아요. 1차도 없고 2차도 없고 사법시험 연수원 과정에서. 그래서 전환하기가 가장 쉬워서 다 법과목이랑 난이도가 나와서 회사 기출문제를 봤어요. 법학은 괜찮은데 법학 말고 또 다른 과목을 보는 것 같아요.
도저히 그 공부를 새로 공부하기가 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또 노무사도 한번 봤는데 노무사는 법학 과목이 몇 개 없고 그때 당시에는 난이도가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지금 로스쿨 준비하는 학생들이 전문 자격으로 노무사나 회계사나 세무사나 그런 자격증을 꽤 쳐주는 것 같은데 그 당시 노무사만 해도 쉽게 붙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노무사는 안 보고 패스. 그래도 법무사 변리사 그 정도로 했는데 변리사는 성격이 틀리니까 그래서 안 보고 법무사를 목표로 하고 이제 공부를 했죠. 누구에게 법무사를 추천하는지. 우선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법조나 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시려는 학생들에게는 법무사만한 자격이 없죠. 우선 대학생은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학생이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면은 한 2년 정도 취득할 수 있고, 만약 공부를 2년 동안 해서 취득을 못했다 그러면은 서울 소재의 대학 다니시는 분들은 로스쿨에 가면 되잖아요. 대학생들에게 법조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로스쿨이 가장 좋죠. 그리고 법무사 자격에 합격을 하면은 로스쿨 입시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주겠죠. 예전에 보니까 K대 법전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동안 로스쿨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뽑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상 앞으로는 이제 사회 경력이라든지 그런 자격 같은 것도 고려해서 이제 직장인들이나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입학할 수 있게 검토를 한다고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땄을 때는 그 자격증도 이제 당연히 고려가 되겠죠. 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대학생들에게는 그런 면에서 좋고, 만약에 합격을 하면 변호사가 업무 영역이 넓으니까 로스쿨도 진학을 해서 변호사를 취득하면 되고, 아마 변호사 취득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변호사 시험은 1년에 약 1,700명 정도를 선발하고 오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졸업한 다음에 5년 이상 공부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공부를 해서 법 좀 알 것 같으면 이제 오탈에 걸려서 이제 시험을 못 보죠.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직장인들이 준비를 한다면은 법조 자격에는 이것만한 것도 없고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자기가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증이죠. 다만 법정에 출석해서 변론할 수 없다는 점, 그런 점을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하는 일은 다 할 수 있으니까. 변호사의 업무의 90% 이상이 서면 작성이잖아요. 법무사의 100%는 서면 작성이죠. 그리고 변호사 되는 게 쉽냐, 법무사 되는 게 쉽냐,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대학을, 그게 좌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로스쿨 입학생들 자료를 보면은 상위권 스카이대 출신들이 많이 분포돼 있죠, 로스쿨에. 그래서 자녀가 법조를 꿈꾼다 그러면 이제 학과를 가리지 말고 무조건 학교 이름은 스카이로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그냥 로스쿨 가서 변호사 되는 게 훨씬 쉽고, 굳이 어려운 법무사 시험 볼 필요 없잖아요. 리트 봐서 한번 응시해보고 붙으면 좋고